네, 이번 단원에서는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 세포를 들여다보면 가장 안쪽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이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도대체 유전 정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는 동물마다 또는 식물, 개체 간 서로 간에 이렇게 유전 정보가 다르게 포함되어 있는데, 유전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져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다르게 저장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유전 정보가 다르게 각각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부터 볼 거냐면 162쪽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2쪽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 이렇게, 선생님 크게 한번 볼게요. 사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슴의 털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우리가 보통 갈색이죠. 그럼 사슴의 털 색깔이 갈색인 이유, 사슴의 털 색깔이 갈색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는 뭐냐면 세포겠죠.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고, 그 세포의 안에 유전 정보, 털 색깔을 갈색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라고 부르겠죠. 털 색깔을 갈색으로 만드는 어떤 정보, 그걸 유전자라고 해요. 우리 사람에도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머리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갈색인 사람도 있고 검정색인 사람도 있고, 피부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도 있고, 그리고 눈동자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럼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기억이 나야 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는데 DNA 이중나선 구조 기억이 날 거예요. DNA 이중나선 구조 조금 이따가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두 가닥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펜을 보시면, 네, 여기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DNA 이중나선 구조는, 이중나선 가닥은 매우 긴데, 그 가닥 중에서 특별히 털 색깔을 갈색으로 만드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DNA 이중나선 구조의 이 부분은 이 아이의 털 색깔이 갈색인 이유는 멜라닌 합성을 시킬 수 있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이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현이 되면, 나타나게 되면 이 아이의 사슴의 털 색깔은 갈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생명체는 모두 다 이렇게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특정한 유전자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유전자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줄 수 있냐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부분, 이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DNA 유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교과서 66쪽을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66쪽을 다 준비하고, 교과서 66쪽을 보니까 우리가 핵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핵에 들어있는데 산성을 띠는 물질에는 DNA와 RNA가 있다. 그 중에서 DNA를 설명하면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가닥을 우리가 RNA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DNA 이중나선 가닥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66쪽이고요. DNA 이중나선 가닥 그려볼 거고요.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자, DNA 이중나선 가닥을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그렸어. 서로 마주보고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각각의 가닥은 인산과 당과 염기가 결합되어서 이 가닥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DNA라는 구조에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DNA의 기본 단위가 뭐였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DNA의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이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려보면 다시 좀 날씬하게 해서 인산 하나에 당 하나에 염기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탄생을 하겠죠. 이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그런데 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고는 DNA 이중 가닥을 길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아주 여러 개 많이 붙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면 우리가 DNA 이중 가닥이 된다고 했으니까 폴리를 그리려면 굉장히 많이 그려야겠죠. 그럼 선생님 일단 한 개만 더 그려보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완성이 됐고 한 개 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해서 뉴클레오타이드 일단 3개를 그렸어요. 그럼 얘네들을 연결시켜야 될 텐데 연결될 때는 항상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 선생님 일단 색깔을 이 색깔로 해서 좀 두껍게 해볼게. 인산 하나에 당이 2개 연결되는 거야. 인산 하나에 당과 당이 연결되고 인산 하나에 당과 당이 연결되고 인산 하나에 당과 당이 이렇게 연결되면 보라색 가닥이 보이죠? 이렇게 보라색 가닥에 해당하는 쪽이 어디냐면 요 가닥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닥 말고 건너편에 마주보는 가닥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가닥이 존재하는데 이 마주보는 가닥은 요 가닥이랑 똑같은 모양을 반대편에 옆에 마주보게 그려주면 돼요. 자, 선생님 똑같은 모양을 한번 반대편에 마주보게 그려볼 텐데 인산당 염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 당, 인산 요렇게 그려주면 요게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되겠죠. 그리고 한 개 더 인산, 당, 염기를 반대편에 당, 인산을 요렇게 염기, 당, 인산을 요렇게 반대편에 그려주고 요쪽의 가닥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인산 하나에 당이 2개. 그럼 인산 하나에 당과 당이 연결되고 인산 하나에 당과 당이 연결되고 인산 하나에 당과 당이 연결되면 노란색 가닥이 보이고 이 노란색 가닥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보라색과 노란색이 마주보고 있는 가닥이 생긴다. 그럼 이 2개의 가닥이 마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빨간색 자연스럽게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마주보게 된다.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마주보게 되고 염기와 염기가 서로 마주보게 된다. 우리 1학기 때 공부를 자세히 한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야. 그럼 이 2개의 염기가 서로 마주볼 때 무슨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수소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수소 결합과 동시에 염기의 종류가 4가지 있었어. DNA의 염기의 종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이렇게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데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데 당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 4가지의 염기가 랜덤으로 요 염기 자리에 배열이 된다 그랬어. 랜덤으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이 랜덤으로 그 순서대로 염기가 배열이 되고 예를 들어 선생님은 요 염기의 자리에 아데닌, 구아닌, 티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염기가 배열이 됐어. 랜덤이야. 배열이 됐으면 요 반대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도 결정이 된다고 했죠. 뭐라고 결정된다? 얘네들은 서로 짝을 이룬다. 상보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은 서로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짝꿍을 하고 그럼 얘들아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짝꿍을 하면 당연히 티민은 아데닌이랑 짝꿍이겠지?
아데닌은 티민이랑 짝꿍인데 티민은 구아닌이랑 짝꿍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서로 상보적인 개념이니까 아데닌은 티민이랑 티민은 아데닌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한다. 그럼 요 자리에 아데닌이니까 반대편에는 당연히 티민이 온다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여기가 구아닌이면 요 반대편에는 사이토신이 온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 티민이면 이 자리엔 아데닌이 온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그려보았어, 선생님이. 그러면 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사슴의 털 색깔이 왜 갈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사슴의 털 색깔이 갈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유전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 염기의 배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유전 정보를 담은 염기의 배열을 그려놨어. 양쪽에 이중나선 구조, 보라가닥과 노란가닥의 이중나선 구조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싹 돌릴 거야. 이 가로 방향으로 돌려놓은 그림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본 진도대로 돌아가면 163페이지를 다들 피세요, 이제. 자, 163페이지 펴놓고 기다리고 있나요? 네. 163페이지의 그림 5-12를 보시면 여기 선생님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DNA 이중나선 가닥이 있다고 했고, 그 가닥 중에 일부에서 어떤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 제일 위에 DNA 이중 가닥 보이죠? DNA 이중 가닥의 어떤 특정한 일부분, 이게 예를 들어 털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야. 그럼 그 털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를 살펴보면 이 아이를 이렇게, 아까는 가로로 되어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면 아까 바깥쪽 가닥이고 노란 가닥이고 보라 가닥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안쪽으로 염기 두 개가 마주보게 된다. 맞죠? 염기 두 개가 지금 짝을 이뤄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죠. 그럼 아까 우리 서로 짝꿍이 정해져 있는 결합 뭐라고 했죠? 짝꿍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상보적 결합이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기억나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는데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짝꿍이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짝꿍이라고 했어. 그럼 저 짝꿍이 잘 돼 있나 보니까 아데닌은 진짜 티민이랑만 짝꿍을 하고 있고 아데닌 티민, 아데닌 티민, 아데닌 티민 이런 식으로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짝꿍이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하고 있나 봤더니 구아닌은 사이토신, 구아닌은 사이토신 쭉 가서 사이토신은 구아닌. 정말로 서로 짝이 정해져 있는 결합을 하고 있어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이 두 가닥을 뭐라고 부른다? DNA라고 부른다. DNA 이중 가닥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봐야 돼. 여기에서 이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유전 정보는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선생님이 저장이 된다고 했어. 사람들마다 유전 정보는 모두 다 다른 이유는 염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 그런데 이 염기가 배열되면서 염기를 딱 3개씩 묶어서 하나의 정보로 사용하기로 한 거야. 1대1은 아니고요. 염기 한 개가 정보 하나, 염기 한 개가 정보 하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유전 정보는 염기 3개가 묶여서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염기 3개를 묶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어. 여기. DNA에 있는 염기 3개가 묶여있는 조합을 3염기 조합. 외우기 쉽죠? DNA에 들어있는 염기 3개가 묶여있는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3염기 조합이고 이 3염기 조합 외에 여기 보면 밑으로 쭉쭉 어려운 그림들이 있어. 도대체 이제 전사라는 단어와 번역이라는 단어를 좀 더 배우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이거 DNA와 RNA는 일단 유전 정보야. 유전 정보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포가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원래 세포 안에 최초의 생명체는 세포 안에 핵이라는 구조가 없었어. 핵이라는 막이 없고 그냥 세포 안에 유전 물질이 그냥 흩어져 있었는데,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 유전 정보가 중요하니까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이 유전 정보는 중요하니까 하나의 막에 한 겹 더 쌌어. 세포 안에 들어있던, 흩어져 있던 유전 정보를 중요하니까 하나의 막에 한 번 더 쌌는데, 그게 핵막이고 핵이라는 구조고, 그 핵 안에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DNA가 도대체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 같은, 또는 저기 있는 나무 같은 어떤 저런 생명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정보가 도대체 선생님 같은 머리카락, 근육, 손톱, 이런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 자,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 선생님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 이거 뭘까요? 세포야. 세포 안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어. 이거 뭘까요? 핵이야. 핵 안에 이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가 있고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럼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야지 선생님 같은 이런 물질이,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 배운 적 있어. 수행평가도 봤지. 어디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은 핵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요 바깥에 세포질에 있단 말이야. 그게 기관이 어디야?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단백질을 만들죠. 그럼 정보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 이 DNA 안에, 핵 안에 들어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막 텔레파시로 보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해. 이 DNA는 핵 밖으로 나오지 않아. 왜? 너무 중요하니까.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핵 안에 그대로 있고, 그 정보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애가 있어.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아이가 누구냐면, 이동시켜주는, 유전 정보의 저장하면 DNA고 유전 정보의 이동하면 누구였죠? RNA였죠. 그래서 RNA가 그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지고 나와서 리보솜한테 여기 정보 가져왔어요 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RNA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받은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DNA가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누가 복사해 간다고 했어. RNA가 유전 정보 좀 적어 갈게요 하고 이렇게 복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복사할 때 특징이 있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딱 복사해 가는 게 아니라 상보적 개념으로 복사를 해 갑니다. 무슨 뜻이냐? 한번 여기를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 전사라는 단어는 너무 일단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렇게 옮겨갈, 복사해갈 주된 가닥이 이 가닥인 거야. 이 가닥으로 정해졌어. 선생님 좀 뚱뚱하게 그려볼까? 뚱뚱하게 해서 요 가닥이 유전 정보를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가닥이야. 만들어낼 가닥이고, 여기엔 당연히 삼염기 조합이 있겠죠. 몇 개씩 묶여서,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삼염기 조합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삼염기 조합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요 가닥을 복사해 갈 때 선생님 뭐라고 했지? 상보적으로 복사, 그대로 A를 A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A의 상보적 뭐였어? A는 누구랑 짝꿍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 T라는 아이로 짝꿍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A를 복사하면 뭐가 되냐면 일단 써. A를 복사하면 여기다 파란색으로 A를 복사하면 T, 그리고 C를 복사하면 G, 그리고 C를 복사하면 G, T를 복사하면 A, A, A.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C의 상보적 짝꿍 누구였어요? G였죠. 그래서 얘는 복사하면 이렇게 G, G, G는 상보적으로 복사하면 C, 얘는 A는 짝꿍이 원래는 T고 여기는 C, 여기는 T의 짝꿍은 A야. 요렇게 RNA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RNA는 누구 대신에 티민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 우라실 또는 유라실이라고 부른다. 그럼 T 대신에 여기도 U로 바꿔야 되겠네? 네. 복사라는 단어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베껴가는 거 복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DNA에서 RNA로 갈 때는 그대로 똑같이 베껴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염기에 상보적으로 베꼈잖아. 그래서 복사라는 단어 대신에 여기 중요한 단어 전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이라고 나온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베껴가는 거에 이용되는 가닥이 위에 있는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가닥이고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가닥을 이렇게 베꼈다. 복사해 갔다. 그런데 이렇게 베껴갈 때 상보적 개념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고 상보적 개념으로 복사를 할 때 나타난 뭐는? 티민은 유라실로 우리가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삼염기 조합, 염기 3개씩 묶어서 삼염기 조합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염기 3개씩 묶을 수 있겠죠. 밑에 RNA에도 당연히 염기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염기가 3개씩 묶여지는데 DNA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했다면 RNA는 이름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RNA는 누구라고 부를 거냐면 염기 3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무슨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염기 3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하기로 해서 잘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염기 3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코돈. 그래서 코돈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이 코돈은 염기 몇 개가 들어있는 거냐면 3개가 들어있어. 근데 그 염기 3개가 하나의 정보고 그 염기 3개를 이용해서 아미노산 1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아미노산 기억나죠? 아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선생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미노산은 왜 나오나요? 여러분들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아미노산이었고 그 아미노산 여러 개가 모여서 무슨 결합을 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또 다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우리가 66쪽 봤었죠. 64쪽과 65쪽에 이 펩타이드 결합이 나와. 64쪽과 65쪽을 지금 한번 빨리 돌려서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기다려줄게. 65쪽 빨리 돌아가 봅시다.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떡 하고 이렇게 커다란 분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또 다른 아미노산, 아미노산, ペプタイ드 결합, 또 다른 아미노산 이게 여러 개 붙어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코돈 1개가 염기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염기 3개가 모이면 아미노산 1개가 됩니다. 그럼 요 코돈 안에는 염기가 3개 있고 이 염기 3개가 모여서 코돈 하나가 되고 이 코돈 1개는 아미노산 1개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UGG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 UGG로 되어 있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코돈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두 번째 AAA라고 써 있는 코돈은
코도는 염기가 AAA로 구성되어 있는 코도는 네모의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세 번째 GGC라고 되어 있는 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염기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코도는 동그라미를 만든다? 그럼 여기는 알겠어. 그 다음 요 뒤에 생략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 순서로 되어 있는 코돈이 그 다음에 오면 여기는 무슨 아미노산이 만들어질까요? 쭉 볼까? AAA는? 그렇지. 네모 아미노산이 여기에 또 만들어지겠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설명 안 하고 간 게 있어서 한 가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사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전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DNA에 있는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따른 유전 정보를 이렇게 베끼는 거라 그랬어. DNA는 핵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중요하니까 유전 정보를 베껴서 전달해주는 RNA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정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렇게 베껴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제 그 정보를 전달받았어.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일단 기본으로 되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꼬깃꼬깃 접어서 정보를 재조합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미노산을 만드는 재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을 결합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고 RNA가 가져온 건 단지 걔네들을 결합시키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순서대로 결합시키는 정보를 가져올 뿐이거든.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야. 여러분들 이제 블럭을 조별로 나누어 주고 선생님이 블럭으로 성을 만들어 보자고 할 거야. 그러면서 성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 줄 거야. A4 종이에다가 성을 만드는 방법 1번 제일 밑에 제일 커다란 블럭 4개를 쌓으세요. 2번 두 번째 단에는 두 번째 크기 순서의 되는 블럭을 3개 쌓으세요. 3번 제일 윗칸에는 동그란 블럭을 2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방법, 성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서 너희들 조별로 주면 여러분들 성을 만들 때 재료는 블럭이지 선생님이 준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성이라고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RNA가 가지고 온 그 유전 정보, 마치 지도와 같은 암호와 같은 그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해. 여러분들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뭔가 이렇게 거쳐야 되잖아. 그 정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염기의 순서로 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데는 번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번역이 뭔지 알겠죠?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6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자,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여러분들 몇 가지가 생각이 날 텐데 일단 연속된 3개의 염기라고 했고 그 3개의 염기를 하나로 묶어서 2가지로 부르지. DNA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DNA에서는 자 밑줄이 안 돼 있으니까 밑줄로 갑시다. DNA에서는 염기 배열 순서를 3개씩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불렀죠? 여기 한번 볼까요? 짠! 삼염기 조합이라고 불렀고 그 삼염기 조합을 전사하면 RNA에서는 3개의 염기 조합을 묶어서 뭐라고 했었더라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었죠? 네. RNA에서는 요건 답은 아니야. RNA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삼염기 조합을 전사하면 코돈이라고 불렀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모의 순서로 전달된다. 자, 유전 정보는 일단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모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있고 그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순서를 이렇게 전사에 가면 어디로 전달된다? RNA로 전달된다. 그럼 그 RNA에 있는 염기 순서, 염기 배열 순서 유전 정보를
직접적으로 RNA가 어디에 전달해 준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리보솜으로 전달을 해주면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낸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이번 시간 정리를 한번 확 하고 끝낼 텐데,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전사라는 과정을 해서 RNA로 만든 다음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번역하여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전부 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라는 건 생명체 내에서 정말로 세포의 어떤 한 구성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뭐 효소라든지 이런 걸로 작용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 데에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형질이 있잖아요. 발현되는 거,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이런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 번 더 선생님이랑 강조해서 리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볼 거고 영상도 하나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도 보고 하면서 이번 단원을 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몇 번씩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